충격, 드디어 국기를 뒤집는구나. KF-21 인니 퇴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인니 국방장관 표정이 충격. 유럽으로 향하는 초음속 전투기 KF-21.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 근무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보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이다. 18일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기술자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기술 이전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KAI에 파견된 기술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장치 여러 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후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보합동조사팀이 기밀 유출 등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관련해 지난 3월 14일부터 이틀간 KAI 사무실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기술자 A씨 등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KF-21 사업은 총 개발비가 8조 원대에 달한다. 2016년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중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약 1조 원을 연체했고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자 6천억 원으로 분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당시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 측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추가 비용은 정부 KAI가 분담할 예정이라며 KAI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다 낼 것이라고 했다. 2. 가오리형의 꼬리날개 없어 중국 6세대 슈퍼 전투기 만드나 박수찬의 군. 중국이 새롭게 개발하는 첨단 무기들이 지난달 말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 등에서의 패권 다툼에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더불어 첨단 기술 수준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특히 적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극적으로 낮추는 스텔스기는 중국이 2000년대부터 개발에 매달렸던 분야다. 미국 F-22,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J-20, J-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중국은 6세대 전투기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경쟁을 벌일 모양새다.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영상과 사진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청도 상공에서 삼각형의 꼬리날개가 없는 스텔스 전투기와 매우 유사한 신형 항공기가 J-2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신형 기종은 중국의 대표적 항공기 제작업체인 청도항공기공업그룹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종은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흡입구 숫자와 위치도 다른 비행기와는 다르다. 두 개는 동체 옆에 있고 한 개는 위에 있다. 동체 하부의 랜딩 기어 사이에는 미사일을 기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이 있다. 기체 면적이 넓어서 내부 무장창 크기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체는 꼬리날개가 없는 대신 다이아몬드 형태의 동체에 삼각날개를 장착한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여러 가지 주파수에 의해 작동하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가능성을 높인다. 기존 스텔스기는 꼬리 날개로 인해 측면과 후면에서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었는데 신형 항공기는 이 같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역학적 저항도 감소해서 고속 순항 비행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전투행동 반경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행 안전성과 기동력에는 제약이 있는 구조다. 1991년 걸프전에 투입됐던 미국 F-117 전폭기도 스텔스 성능을 중시한 설계를 적용하면서 비행 안전성이 취약해졌다. 이를 보완하고자 F-117은 당시 기준으로 최신 기술이었던 비행 제어 시스템과 컴퓨터를 사용, 기체의 안정성을 높였다. 중국의 신형 기종도 마찬가지다. 비행을 도와줄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과 엔진 추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낼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이 필요하다. 민간인이 거주하는 청두시가지를 낮에 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력 편향 노즐은 중국이 예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 청두의 모습을 드러낸 신형 항공기와 더불어 6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또 다른 기종도 중국 SNS에 등장했다. 선양항공기공업그룹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기종이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기체 중간 부분부터 후방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전통적 형태에 가까운 외형을 지녔다. 각진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CAC에서 제작한 기종처럼 꼬리 날개는 눈에 띄지 않는다. CAC가 개발한 것보다 상대적 크기도 작은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신형 전투기 개발 기조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두 기종이 중국군의 단일 요구 성능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국면에서 만든 시제기인지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닌 기술 실증기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중국이 5세대 스텔스기 J-20, J-35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론 두 기종이 모두 쓰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6세대 스텔스기를 원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요소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도 있다.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차세대 공중지배는 최근 비용 문제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NGAD에 적용될 역량을 무인기 등의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례를 참고해온 중국이 미국의 기조를 답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은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드론을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 초고속 네트워크 등 6세대 전투기에 쓰일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모방할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다. 새 강습상륙 함조기 경보기도 선보여 중국의 최신 무기는 해군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지난달 27일 중국 해군이 최신 76형 강습상륙함 스촨함 진수 및 명명식을 상하이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76형 강습상륙함으로 선체번호 51번을 부여받은 스촨함은 만재 배수량이 4만 T이 넘는 대형함이다. 크기만으로 볼 때는 미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은 예전에도 75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해 상륙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수륙 양용 장갑차나 전차로 해안에 상륙하던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 헬기와 장갑차 등을 통해 입체적인 상륙 작전을 펼칠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76형 강습상륙함은 75형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함정이다. 짧은 비행갑판에서 고정익 항공기 이륙을 돕는 전자식 사출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전자식 사출장치를 강습상륙함에 탑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무인기를 함정에서 띄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미 해군은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기를 강습상륙함에서 운용한다. 따라서 사출장치를 강습상륙함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